마리아, 지금 장난해? 내가 3번을 말했잖아. 들리지도 않아? 대답 좀 해. 지금 못 들은 척하는 거야? 너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거니? 경화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정확한 대답이 곧 예의야.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니? 며느리 마리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내가 내 말을 필리핀어처럼 통역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겠니? 그 순간 프라이팬을 들고 있던 마리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탁 위엔 통역 앱이 켜진 작은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요. 이해해 주세요.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경화 씨의 시선은 거기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이 집의 침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비명을 지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버렸지요. 자, 이제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년 동안 제 며느리가 저한테 침묵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75살 경화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저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플라스틱 기계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가 왜 대답을 안 했는지. 경화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화 씨의 집엔 비명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잠깐 여러분. 이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걸 오해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집에 숨겨진 진실 곧 밝혀집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화 씨는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귀이개 조각을 발견하고는 서늘한 얼굴로 침묵했지요. 마리아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몸이 굳어 있었답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얇은 귀를 만지고 있었지만 그 행동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작은 쇠조각이 훗날 2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7살 손녀 예나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한국말이 아니었어요. 마부티 할머니. 손녀가 자신을 향해 건넨 첫 인사가 필리핀 타갈로그어였던 겁니다. 경화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 마리아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프라이팬을 젓고 있었지요. 식탁 한쪽 구석엔 작은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엔 통역 앱이 켜져 있었고 최근 검색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요. 이해해 주세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경화 씨는 그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지고 경화 씨는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해 전 친정 오빠를 간병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날 싫어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건너방에선 며느리 마리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지요. 그것은 작은 보청기였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작은 기계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2사람의 밤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깊어만 갔습니다. 오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그녀의 기억은 조용히 7해 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어요. 마리아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을 경화 씨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현관 앞에 섰던 29살의 여인. 서글서글한 눈매에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수줍게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정성껏 연습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경화 씨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뻐 보였어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어서 와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그날 저녁 마리아는 필리핀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꺼냈답니다. 손으로 짠 화려한 무늬의 전통직물, 향이 좋은 망고, 비누, 그리고 해변 풍경이 담긴 작은 액자. 경화 씨는 그 정성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고향에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마리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국 땅에 홀로 시집온 젊은 여인의 외로움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지요. 경화 씨는 그런 며느리를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 이제 내가 내 어머니야. 아무 걱정 마.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마리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일도 말없이 척척 해냈답니다. 비록 말은 서툴렀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반응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처음엔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엔 물어봐도 네, 아니요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결혼 1년째 되던 해 예나가 태어났습니다. 경화 씨는 손녀를 본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의 표현이 경직되기 시작한 게.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마리아는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경화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그 경직된 태도는 점점 길어져만 갔답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마리아는 처음으로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3달 만에 돌아온 며느리는 더욱 말이 없어져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만 했지요. 그때부터였어요. 경화 씨도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각자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것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재욱은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집안일엔 관여하지 않았지요. 그저 평화롭게만 지내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엄마, 마리아가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들의 말에 경화 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걸까? 이렇게 작은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엔 큰 오해의 벽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벽이 얼마나 높아질지, 그리고 그 벽을 넘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필요할지를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리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어머님께.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한국말 문장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어머님, 저는 그동안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 목소리가 틀리면 제 마음도 틀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어머님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오며 종이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흔들림이 꼭 그녀의 마음 같았지요. 경화 씨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써내려간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그 위엔 낯선 글씨로 적힌 며느리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경화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머님, 저는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대답이 느렸어요. 어머님이 화내실까봐 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경해서 그랬어요. 틀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문장 앞에서 경화 씨의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녀는 편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동안의 고집과 오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뒤 경화 씨는 직접 답장을 썼답니다. 마리아야,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너는 나에게 배움이 많은 아이야. 나는 이제야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걸 알겠어. 그날 저녁 경화 씨는 직접 마리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리아야. 네, 어머님. 같이 밥 먹자. 그 짧은 한마디에 마리아는 웃었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침묵 끝에 피어난 햇살 같았어요. 식탁 위엔 경화 씨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 며느리 앞에 내밀며 말했지요.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해주는 미역국이다. 마리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서툴러도 손짓으로도 충분히 통했답니다. 경화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는 내 말이 옳다고만 생각했어. 그게 가족의 질서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질서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그날 밤 마리아는 다시 노트를 펼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 바람엔 화해라는 단어가 실려 있었지요. 며칠 뒤 경화 씨는 마리아와 함께 시장에 갔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함께 웃으며 대화도 나누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더라, 망고인가? 네, 어머님. 망고예요. 그래, 이건 내가 사줄게. 이제 나도 필리핀 음식을 좀 배워야지. 그 말에 마리아는 웃었답니다. 어머님, 저도 김치찌개 더 잘 배우고 싶어요. 시장 골목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미소를 지었지요. 누가 봐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 안에는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새로운 보청기가 들어 있었답니다. 경화 씨가 몰래 준비한 선물이었지요. 이건 내 마음이야.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당당히 써. 마리아는 눈물이 글썽이며 보청기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의 언어로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안녕하세요는 필리핀어로 뭐라고 하더라? 마간당 아라오예요. 그래, 마간당 아라오. 참 예쁜 말이구나. 그날 밤 경화 씨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다. 사람의 마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듣는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답니다. 소리보다 온기가 먼저 닿을 때 그게 가족이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리아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답니다.
고향 필리핀에서 온 소식이었지요. 오랜만에 본 가족의 글씨.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아파요. 오래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지요. 그녀는 무릎 위에서 편지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탁. 경화 씨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그럼 다녀와야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눈빛엔 걱정과 섭섭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어머님, 한 달이면 될 거예요. 꼭 돌아올게요. 그래. 가족인데 어찌 안 가겠니? 경화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답니다. 그날 밤 경화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이제 막 통했는데 또 멀어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지요. 마리아도 침대에 앉아 눈을 감지 못했어요. 나 없이 어머님은 잘 지내실까? 창밖의 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답니다. 며칠 뒤 공항. 마리아는 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필리핀 가면 할머니도 있어. 그래, 아주 오랜만에 보러 가는 거야. 경화 씨는 출국장 앞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몸 조심해라.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경화 씨는 그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 기다릴게. 꼭 돌아와라.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두 여인의 눈엔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필리핀 세부의 바닷가. 따뜻한 햇살 아래 마리아의 고향집은 여전히 소박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코코넛 나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마리아는 문 앞에서 어머니를 끌어안았답니다. 엄마, 아가야 잘 왔다. 둘의 눈물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작은 창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멀리 한국의 집이 생각났지요. 경화 씨의 얼굴, 식탁, 그리고 마간당 아라우라며 서툴게 웃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리는 듯 했어요. 한편 한국의 집은 조용했어요. 경화 씨는 매일같이 식탁에 한 그릇의 밥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마리아 몫이야. 냄비에 남기면 안 돼. 재욱은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 전화는 왔어요? 응, 오늘도 괜찮아요, 어머님 하더라. 목소리가 많이 밝더라. 하지만 경화 씨의 눈빛엔 그리움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엄마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했잖아요. 저 돌아갈 거예요. 경화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 내 엄마 곁에 있어라. 나는 괜찮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지요. 3달 뒤 겨울비가 내리던 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에 경화 씨는 소스라치게 일어났어요. 문 앞엔 마리아와 예나가 서 있었답니다. 눈가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돌아왔어요. 경화 씨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답니다. 그래, 잘 왔다. 정말 잘 돌아왔구나. 마리아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엔 고향의 바닷빛을 닮은 조개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엮어주셨어요.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 그분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화 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알겠다. 내 고향도 나의 집도 결국 마음이 닿는 곳이구나.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나라의 음식이 함께 올랐어요. 한국식 갈비찜, 필리핀식 아도보, 그리고 예나가 만든 김치볶음밥. 경화 씨는 젓가락을 들며 웃었답니다.
이게 진짜 가족 밥상이지.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우리 집, 이제 진짜 따뜻해요. 밤이 깊어지자 경화 씨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그녀의 침묵은 나를 시험했고, 그녀의 귀향은 나를 변화시켰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여정이었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였습니다. 경화 씨는 여전히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지요. 하지만 걸음이 예전보다 한결 느려졌답니다. 마리아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머님, 요즘 머리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깜빡깜빡할 뿐이야.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약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경화 씨가 시장에 나가려다 길을 잃은 거예요. 동네 사람의 전화를 받고 마리아가 급히 뛰쳐나갔지요. 어머님, 마리아야, 내가 잠깐 길이 생각이 안 났어. 그날 밤 마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가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작게 기도했지요. 제발 어머님 기억을 지켜주세요. 병원 진단 결과는 초기 치매였답니다. 경화 씨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어요. 이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거울을 보며 속삭였지요. 내가 내 이름을 잊는 날이 올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만약 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그날 이후 마리아는 경화 씨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답니다. 일기장 한쪽에는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 마리아. 아직 잊지 않으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화 씨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리아의 이름만은 잘 기억했답니다. 마리아야, 물 좀 줘. 네, 어머님.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지요. 때로는 딸을 부르듯 손을 어루만지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요. 그래? 누굴 그렸니? 할머니랑 엄마랑 나. 경화 씨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구나. 그날 저녁 경화 씨는 오랜만에 식탁에서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하지만 병은 잔인했지요. 몇 달 뒤 경화 씨는 밤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 집은 어디야? 저 여자는 누구야? 마리아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마리아요. 그러자 경화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마리아, 마리아. 입술이 떨리며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침대 곁을 지키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잊으셔도 돼요. 대신 제가 두 사람 몫의 기억을 다 간직할게요. 그 말에 경화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리아는 병실 창가에 꽃 한 송이를 놓았지요.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경화 씨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향기,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같구나. 순간 마리아는 놀랐어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며느리 마리아잖아.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이지.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잊지 않아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님. 그날 이후 경화 씨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 듯 보였어요. 아침마다 마리아에게 인사하며 말했지요. 좋은 하루야, 마간당 알아오. 그 말에 마리아는 웃었답니다. 네, 어머님 마간당 알아오. 여름이 지나고 하늘이 높아졌을 무렵 경화 씨는 마당 의자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답니다.
손끝은 느렸지만 글씨는 단단했어요. 오늘도 마리아가 웃었다. 그 미소는 내 기억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지요. 햇살 아래에서 마리아가 예나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답니다. 며칠 뒤 경화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곁에는 마리아와 예나가 있었지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잊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어머님 곁에 있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미소 지었답니다. 그 미소는 어머니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 같았지요. 며칠 뒤 마리아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 며느리 마리아. 그 아이가 나를 살렸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기억보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마리아는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 한쪽에 밝은 빛이 스며 있었지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마간당 알아오. 시간이 흘러 예나는 어느덧 21살의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 국제학과에 다니며 통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다문화센터에서 어머니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돕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예나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센터로 향했어요. 그녀의 가방 속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할머니 경화 씨의 일기장이었지요. 표지는 닳아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마리아가 웃었다. 그 미소는 내 기억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예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센터 강의실 문이 열리자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예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간당 아라오. 그 인사말을 듣는 순간 예나의 눈가가 살짝 젖었어요. 그 말은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인사였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예나는 홀로 강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칠판 위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분필을 들어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답니다. 가족은 말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그 문장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나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 나라의 색이 고르게 섞여 있었지요. 나는 두 곳의 피를 이어받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한 곳, 가족에게로 향해 있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수업 잘 끝났어. 그래, 예나야. 오늘은 무슨 이야기 했니? 가족에 대해서요. 마리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가족 말이야. 어릴 때 할머니가 늘 그러셨지. 소리보다 온기가 먼저 닿을 때 그게 가족이야. 기억나?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응, 그 말 덕분에 오늘 수업이 따뜻했어요. 식탁 위에는 두 나라의 음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김치전, 아도보,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마리아는 조용히 숟가락을 예나 앞에 놓으며 말했지요. 이건 너의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미역국이야. 오늘이 할머니 기일이거든. 예나는 숟가락을 들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마간당 아라오, 할머니. 그날 밤 예나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지요. 잊지 마세요, 어머님. 그 밑에 새로 적은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제 내가 이어갈게요. 엄마의 나라와 할머니의 마음, 두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게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그 빗방울은 꼭 할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답니다. 다음 날 예나는 학교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혼혈입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은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마음을 나누면 그건 같은 가족이에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마리아는 강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가 우리가 못다한 화해를 완성하겠구나. 저녁 무렵 예나는 할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고 속삭였지요. 할머니, 저 약속할게요.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그녀는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천천히 스며들며 할머니의 미소처럼 퍼져갔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예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할머니에게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시작이 될 거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마간당 아라오, 어머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안 한옥 처마 밑에서 은은한 국수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지요.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예나의 밥상 두 나라의 집. 식당 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국식 된장찌개와 필리핀식 아도보가 한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따뜻한 손편지 한 장이 늘 놓여 있었답니다. 소리보다 마음으로 대화해 주세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언어가 어눌해도, 누군가의 억양이 달라도, 누군가의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하나의 집이었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나야, 손님에게 미소 보여드려야지. 알겠어요, 엄마. 예나는 밝게 웃으며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의 고향 음식이에요. 이건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한국 음식이에요. 손님들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식당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경화 씨의 젊은 시절 사진과 그 옆에는 첫날 함께 먹은 갈비찜 사진이 나란히 있었지요.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가족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결국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필리핀에서 온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말 잘 못해요. 예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엄마한테서 배웠어요. 천천히 말해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따뜻한 국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맛이에요. 예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머니 생각하면서 천천히 드세요. 마리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살짝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님도 저렇게 웃으셨지.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밤. 마리아와 예나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경화 씨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지요. 촛불빛이 그림자를 만들며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럼 보고 계시지. 이 식당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잖아.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봄바람이 살짝 들어왔어요. 희미한 향기와 함께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마간당 아라오, 마리아 마간당 아라오, 예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날 밤 예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식당에 온 손님이 울었다. 그 눈물 속에 고향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는 집이라는 걸.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지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예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마간당 알아오. 이것이 마리아와 경화 씨, 그리고 예나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이 됩니다. 소리보다 온기가 먼저 닿을 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마리아와 경화 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기다림의 지혜를 전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지 못한 채 겪었던 오해. 혹시 우리 집에도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처럼 마음이 닿는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눈물 찔끔 흘리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유익한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